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대 총선 결과 3당 체제로 전환되며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습니다. 향후 정치권의 강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급감해 하루에 2공기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값 안정과 식량 주권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선두로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복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꼼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입니다. 취재 파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TVK 주말 뉴스, 여기는 대한민국,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며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총선 직전 창당한 국민의당은 호남을 휩쓸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전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 원내 1당 교체, 3당 체제 재편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습니다. 무소속은 11석입니다.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민심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새누리당의 참패에는 친박계의 공천파동에 따른 지지층 이탈에다 더민주의 경제 심판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과반 안정해서 저에게 좀 해달라고 굉장히 호소드렸는데 그전에 안 돼서 무척 현재로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더민주는 당초 예상보다 선전하며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전체 122석 중 82석을 획득하며 새누리당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영남에서도 9개의 의석을 차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벽을 타파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호남에서의 대패는 앞으로의 행보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저희 제1야당에 대한 기대감 또 이 여당이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더 무엇을 더 변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3당 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제3당이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은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립구도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의 전국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변화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에서도 야권 재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사들이 이번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만큼 이들의 복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전국과 함께 3당 체제로의 재편을 가져온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TVK 뉴스 전혁수입니다. 지난해 벼농사는 풍년이었는데 정부와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해 창고에 쌓여가는 쌀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쌀 의무 수입량까지 더해져 해마다 재고쌀이 늘고 있습니다. 박동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면이나 빵이 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70년대만 해도 국민 1인당 연간 136.4kg의 쌀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 40년 새에 54%나 감소했습니다. 이를 1위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국민 한 명이 하루에 172g의 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밥그릇에 들어가는 쌀은 약 100g.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2공기도 채 먹지 않는 셈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20kg의 가격은 4만 원으로 실제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20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보다도 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쌀을 먹지 않게 되면서 양곡 창고마다 재고 쌀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135만 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 권장량 72만 톤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재고쌀 10만 톤 관리 비용을 연간 31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돈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쌀 재고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관세와 유예 때문입니다. 1995년 5만 1000톤이던 국내 쌀 의무 수입량은 2014년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쌀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원조, 대북 지원, 동물 사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쌀 소비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쌀 시장 개방은 국내 쌀 소비 촉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K 뉴스 박동선입니다. 자동차계의 애플로 불리는 테슬라가 지난주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예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문량 32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테슬라 돌풍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용준 기자입니다. 친환경적인 데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 전 세계적인 테슬라 돌풍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올해 북미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4대가 테슬라였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2003년 설립 초기부터 일본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성장하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의 입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지난해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부문에서 점유율 35.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돌풍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키우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55억 달러에서 오는 2020년 183억 달러로 3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17.7%. 판매선 다변화를 통해서 판매 물량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주도했던 배터리 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GM과 포드에 이어 최근 크라이슬러와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 아우디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벤츠와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은 기술력과 시장 규모를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K 뉴스 진용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재외국민등록제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자 가운데는 이미 귀국했거나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영사 한라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자의 거주지 이전 신고를 강제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사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18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대표자 대회는 월드옥타가 세계 한인 경제인들에게 모국 상품 수출의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겁니다. 매년 4월 국내 주요 도시를 돌며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의 경제 발전이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무역인들과 울산 중소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합친 치맥에 이어 삼계탕이 음식 한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삼계탕. 그동안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이 중국에 등록돼 올해 상반기 중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LA에서 농수산물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LA 방문입니다.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한국 시각으로 20일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LA를 방문해 서산 농특산물 판매 등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는 생강황과 육종 마늘, 어리굴젓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농특산물은 주로 이제 교포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LA의 이 한인회 등과 연계를 해서 수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미국은 물론이고 이 거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이제 이 수출 좀 많이 이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에는 LA뿐만 아니라 뉴욕 등 동부 지역까지 판촉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기억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 진도군 백동리의 무궁화 동산, 이곳에 세월호 기억의 숲이 세워졌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장남인 션 헵번으로 제안으로 시작된 세월호 기억의 숲은 시민 3천여 명의 자발적인 모금이 더해져 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숲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의 노란색 은행나무 300여 그루가 심어졌고 세월호 참사 내용을 담은 기억의 벽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완공식에 참석한 오드리 헵번의 가족은 꽃을 전하거나 조의를 표하는 대신 절대 약해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숲을 세우고 싶었다며 이 숲이 희생자들의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승준 방지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0년 입대를 앞두고 있던 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재미동포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국적 이탈과 상실 건수는 2,117건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미동포의 국적 이탈 건수도 지난해 270건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복수 국적자인 한인이 한국 국적 대신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유는 병역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6,000여 명. 이 가운데 4급 이상 공직자들의 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방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최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 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입니다. 병무청은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역의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적 포기세의 일종입니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고위공직자들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 작업을 우선 할 예정입니다.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입법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중 국적자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입증을 할지,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헌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취재 파일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대한민국 연예계 소식을 모아보는 위클리 K스타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연예인들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SNS를 통해 대중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먼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려욱은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화제가 됐고요. 소녀시대의 멤버 수영과 서연도 투표에 참여한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룹 레인보우의 지숙과 현영은 페이스북에 민낯이 돋보이는 인증사진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고요. 이외에도 가수 김소정과 배가연, 밴드 장미여관의 보컬 육중환, 그룹 러빌리즈의 K, 지수, 지혜, 그룹 B1A4의 산들, 배우 겸 가수 유이, 배우 신소율, 개그맨 김영철 등도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은 덕분인지 이번 20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3.8% 증가한 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KBO 리그가 지난 1일 개막했는데요.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함께 깜짝 재미를 선사하는 스타들의 시구 장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연예인들의 시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스타 김연아 씨는 개막 당일 새로 오픈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첫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또 걸그룹 EXID 리더 솔지,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이와 정연, 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지수, 여성 솔로 가수 유나 등 다양한 스타들이 시구를 이어갔는데요. 10월까지 계속될 KBO 프로야구의 결과만큼 앞으로 펼쳐질 스타들의 시구도 점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가 자신이 출연 중인 케이블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부모 가정 차별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 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극중 친구가 이혼 가정인 점을 언급하며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다,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으니 재테크라는 등의 발언으로 개그를 펼쳤는데요. 이에 한부모 가정 권익단체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이 활동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사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장 씨가 과거에도 여성 비하와 삼풍백화점 붕괴 피해자에 대한 막말을 한 전력이 있어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약자를 조롱하는 개그에 대한 퇴출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여주인공을 맡고 있는 배우 송혜교 씨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모델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달 미쓰비시 자동차의 중국 CF 모델을 제안받았다고 하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문제를 알게 되면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과거에도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와 각국 박물관의 한글 안내서 제작을 후원했던 것을 들어 진정한 개념 연예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